자, 어제 저희도 이제 속보로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십니다. 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공원과 연결된 야산 등산로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발생한 장소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었습니다. 한 공원과 야산을 잇는 둘레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100m 정도 떨어진 그 등산로이고요. 여기가 평소에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4분쯤에 살려달라 이런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12시 10분쯤에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 이걸 너클이라고 하는데 범행 현장에서 이 너클 2개가 땅에 떨어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너클 2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인터넷 같은 데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흉기로 범행 도구로 쓴 거예요. 자, 이 범행 현장에 수거한 너클 2개를 범죄 연관성을 추궁을 하니까 결국 자백을 합니다, 남성이.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이후에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너클이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좀 저렇게 생겼습니다. 너클이 저렇게 생겼는데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기와장 같은 것도 격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있고요. 특징이 하나 있죠. 위력도 센데 은닉성이 강해요. 장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그 흉기라면 겉으로 들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주에서 저걸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외국에 금지가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호신용품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이 특별 치안 활동 지금 경찰이 검문 검색하고 있는데 너클 이거 지금 적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타까운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네.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요. 본인이 지금 밝혔습니다. 목표가 필요했고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맨 처음부터 성폭행하려고 접근했고 여성을 밀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뭐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여성이 스스로 넘어졌다라고도 얘기하고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은 남성이 뭐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또는 이제 30년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성폭행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간이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요. 음주 여부도 측정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정신질환 병력을 지금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는 받은 적이 있지만 치료는 받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범행 현장은 산 중턱에 위치했지만 그 주변 근처 아파트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사실상 도심 공원이었습니다. 자, 이 범행 장소로 공원을 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가 없는 곳을 노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폭행 피의자가 사실은 그 신림동 둘레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입구 외에는 중간에 CCTV가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없는 곳을 상대로 해서 그 피해, 즉 범행을 했던 거라고 지금 본인이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일지를 간단히 보게 되면은 9시 55분경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서 11시 1분경에 신림동 둘레길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1분부터 40분 내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시 44분경에 그 등산객이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고 코드 1이나 코드 0를 발령했을 거예요. 긴급 출동입니다. 출동해가지고 12시 10분에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 즉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이 둘레길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요.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장소에서 범행을 한 것입니다. 자, 소장님, 네. 이자가 9시 55분쯤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더라고요. 그 모습 차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소름 끼쳐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었고 그냥 뭐 골목길을 휘적휘적 산책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안전해 보여요. 근데
뭐 손에 둔기나 흉기는 일단 보이진 않고 전자발찌 이런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뭐 설마 사람에게 저런 공격을 할 거라고는 의심이 되지 않는 상태니까 너무 더 소름이 끼치는데요. 경찰한테는 지금 진술을 확보한 게 이 거리는 내가 운동을 위해서 자주 왔던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2시간 전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나왔고 1시간 전에 그 범행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둘레길에 도착을 해서 1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 여성을 발견한 겁니다. 자, 피해자가 매우 위독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만, 제가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뭐 계획 범죄다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데. 자, 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범인이 사실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를 계획했었고요. 인터넷에서 아마 그 범행 도구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 피의자가 다니는 등산로길을 예약할 때는 그 피의자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지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리가 익숙하고 어느 시간대 사람이 좀 드문구나를 본인이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는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범인이 다른 성범죄가 있을지 추가 범죄도 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성폭력 특별법, 즉 강간상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면서 그 영장을 발부받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거든요. 주거지를 확인해가지고 다른 물건이 있는지 또 피해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또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지금 그것도 확인하려고 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피해 여성은 머리 등을 다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의식 불명이고 위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치료 중이다 보니까 경찰조차도 접근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곳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쳤는지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전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의 특별치안기관을 비웃듯이 강력범죄가 또다시 신림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에게 이 점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채팅창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아침 저녁으로 뒷산 이렇게 산책을 가시는데 이제 무서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지금 사건들이 너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낮에 신림역 사건, 또 그리고 퇴근길에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사건까지. 한 달에 지금 강력 사건들이 뭐 수십 건씩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치안기관이라면서 왜 안 되느냐, 왜 예방을 못 하느냐, 경찰은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뭐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특별치안기관임에도 활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게 사실은 근원적인 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이 길 걸어갈 때 좀 주의를 좀 둘러보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아마 못 믿는 사회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저 이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도대체 이자는 또 누구냐? 최모라고까지 나왔는데 이자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최윤종입니다. 최윤종. 최윤종. 자, 승재현 위원께서 오늘 뭐 출연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자, 성폭력 처벌법 제25조에 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런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재현 위원은 최윤종에 대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그래도 그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뭐 이게 지금 공개가 의혹이 처음인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뭐 심의를 거치면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저희가 그동안 뭐 신상 공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여론이 주목하면 공개가 됩니다. 여론이 그냥 흐지부지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결국 우리 가족 여러분의, 우리 시민들의 힘이 이자의 신상도 공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